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북극에 갔다 왔으니까 우리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상 이변이 일상이 된 2024년이었는데요. 올여름 사실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이 추석 연휴까지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였죠, 추석에.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셨다면 이제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두 개가 버티면서 이불을 두 개 덮은 것 같은 열돔 폭염이 이어졌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는 대기 하층에 5km 이하 높이의 열도 아래쪽에 중심을 둔 해양성 기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덥고 습한 특징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중국 티벳 고원 쪽에서 티벳 고기압까지 발달을 해서 같이 중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티벳 고원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평균 한 4,000m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하늘의 지붕, 거의 지붕으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이 굉장히 뜨겁게 가열이 되고 또 이 지역에 눈이 빨리 녹고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9월까지 모든 폭염이나 열대야가 지난 이후 기록을 집계를 해봤더니 폭염 일수가 올해는 이게 평균이에요. 전국 평균 30.1일. 근데 폭염의 기준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거든요. 근데 33도 이상인 날이 올해 여름부터 9월까지 한 달 넘게. 근데 어떤 지역, 제주도 같은 경우는 2달이 넘었죠.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2018년과 거의 근소하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열대야가 너무 심했죠. 올해는 밤에 에어컨을 안 켜면 정말 너무 자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막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이걸 서로 막 인증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열대야 일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예 거의 압도적이죠. 1994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1994년이 엄청나게 더웠어요. 1994년, 2018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셋이 거의 가장 더웠던 해인데 그래서 올 여름에 너무나 더워서 과연 우리나라 여름이 얼마나 더워졌을까 해서 기후 줄무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처음 만드는 이 그래픽인데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1973년부터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돼서 지난해까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해왔나, 그럼 본인이 태어난 해를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태어난 연도의 해가 평년보다 추웠는지 따뜻했는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보시면 그냥 다 새빨갛죠, 그렇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 젠 알파들은 이 뜨거운 여름이 노말인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정상 아닌가? 근데 보면 뭐 19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좀 시원한 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봤더니 이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도 올랐어요. 네. 근데 1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볼게요. 1970년대만 해도 아까 그 33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해봤자 8.3일이었어요. 근데 2010년대, 그러니까 최근 10년을 봤더니 14일로 늘어났죠, 뚜렷하게. 열대야가 더 가팔라요. 증가세가 4.2일에서 최근에는 9일로 2배 이상. 열대야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화랑 관련이 있는데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덮인 이 도시 지역이 많아지고 여기에서는 밤사이에 열을 품고 있으면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낮 더위보다 밤 더위가 더 심각해지는 건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장마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사실 장마철에만 비가 많이 오고 가물었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없으시고 또 태풍이 없었잖아요. 올해는 태풍이 다 우리나라가 아닌 타이완 쪽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고 중국, 일본으로 갔는데 장마철에 또 극한 기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올해 7월 10일 군산 어청도에서 1시간 강수량이 146 밀리미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예 기상 관측을 한 역사상 가장 강한 비였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이제 풍경을 보시면 이때 이 어청도에 사시는 어촌 계장님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저희 재난 방송할 때 제보를 해주신 영상이었는데, 이 밑에 있는 지역에서 폭포가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정도의 비였던 거예요. 근데 146mm는 사실 우리가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과거에 기록이 한번 순천에서 145mm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8월 8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강남이랑 서울이 다 물바다가 됐었어요. 그때 사당 이런 지하철역에 다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오고, 그게 서울에서 가장 강한 비인데 그때가 1시간 강수량이 141.5mm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렇게 살금살금 기록이 계속 넘어가는 걸 저희는 매년 체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요, 사실. 이런 기록이 저희 레이더를 보거나 할 때 찍힐 때 눈을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기상청 장비가 고장났나? 이렇게 차라리 장비가 고장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 그래서 올여름 시간당 강수량을 봤더니 뭐 어청도, 군산, 익산, 진도 이런 쪽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이 지역들뿐만 아니라 9차례가 쏟아졌어요. 올여름 장마에. 그러니까 사실 시간당 100mm면 하늘에 그냥 구멍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우면산 산사태 예전에 2012년도 났을 때 시간당 100에 가까운 비가 왔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인명 피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비가 점점 잦아지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쿠로시오 해류랑 대만 한류랑 동안 한류 다 지류죠. 근데 쿠로시오 해류는 적도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뜨거운 해류예요. 그래서 이 해류가에서 대만 한류가 저기 스시마, 저기 대마도 있는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동안 한류로 열을 품고 오는데, 사실 올여름에 이렇게 열대야가 심하고 폭염이 심했던 이유는 바다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바다가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서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맨날 폐사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올여름 바다는 수온이 제주 해상에서 34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한계 온도 수온이 26도예요. 근데 34도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고, 그러니까 멍게들은 다 녹아버릴 정도로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해류 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취재를 하고 살펴봤더니, 실제로 저기 남쪽에 거의 적도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 이런 게 밝혀진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쿠로시오 해류가 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지는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한다는 의미는 뜨거운 적도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경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1993년부터 해봤더니 쿠로시오 해류의 중심축이 실제로 1.7도나 북상을 했더라. 이걸 거리로 계산을 하면 187km고 1년에 6km씩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트렌드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원인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기후변화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고요. 아까 쿠로시오 해류에서 올라오는 대만 한류도 보셨죠? 동시 세트로 움직입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올 때 대만 한류도 유입량이 굉장히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탐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하면 1초에 6,000톤의 뜨거운 물이 제주 해협으로 밀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뜨거운 바다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폭우,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고, 또 만약에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34도가 넘는 해수온은 보통 타이완 이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남쪽에. 그러면 태풍이 굉장히 빨리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바다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취재를 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파트까지 함께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 저희는 항상 뉴스를 보면은 100년 만에 한파, 100년 만에 폭염, 매년 막 몇백 년. 네. 아니 작년에도 들었는데 올해도 듣게 되는 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내년 여름에도 또 그런 기사가 나올까요? 네, 사실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여름에 폭염, 열대야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뭐 어떤 지구의 자전 궤도가 변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디폴트 그냥 상수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해는 또 저렇게 장마가 길어지거나 해서 폭우가 많이 오면 온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 한 해일 뿐 그냥 트렌드는 더워지는 쪽으로 간다.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게 싫다고 또 엄청나게 비가 와버리면 그건 또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나는 거니까 맞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마지막 결론 파트 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